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친절한 대기자가 친절하게 풀어주실 현안은 뭔가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 네. 간의 기세 싸움, 이게 좀 관심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네. 피고인이 왜 모스탄이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런 의도성에 대한 것까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신경전이 대단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출범 직후부터 이런 이제 기세 싸움을 해왔죠. 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기 10결이란 걸 압니다. 이게 위기 10결이 뭐 바둑을 둘 때 명심해야 될 10가지 일종의 그 바둑에서의 손자병법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네. 이게 네 번째가 기자쟁선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뭐예요? 선수를 잡아야 한다. 작은 이익을 버리고 선수를 먼저 취하라 이런 뜻인데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임명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구속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수사진이 꾸려지기도 전에 이미 그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환 통보 한 번 안 하고 체포영장 치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경찰 수사를 이어받았으니까 청구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응하겠다. 그러니까 출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네. 그런 수를 썼던 거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세를 꺾은 겁니다. 선수를 특검이 확실히 잡은 거네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경찰관을 전직 대통령의 조사자로 넣은 거 네. 그것도 이런 의도였을까요? 뭐 특검에서는 그냥 절차에 따라 순서에 따라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누가 봐도 네. 경찰총경을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의 조사자로 앉힌다는 거는 그렇게 기세를 꺾기 위한 거죠. 그게 뭐 검찰이 경찰을 수하로 부렸는데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 사실상 현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윤 전 대통령도 아는데 표현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의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날인도 거부하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고 또 그 두 차례 소환하더니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버립니다. 이게 의외로 그러니까 그 조은석 내란 특검의 행보를 보면은 통상의 경우를 예상했던 사람들보다 두세 발 앞서가고 있어요. 그만큼 선수를 빨리 치고 나가고 있다. 예.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선수를 잡기 위한 행보들이 계속되고 있다. 예, 이런 말씀. 사실 제가 그래서 그 조은석 검사도 데리고 있었고 윤석열 검사도 데리고 있었던 전직 검찰 고위 관계 제가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기세 싸움, 수싸움 하는 게 맞는 거냐 했더니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두 사람 간 수싸움은 되지 않는다. 수싸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사람을 각각 데리고 있어 봤으니까 스타일을 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은석 내란 특검은 영리하고 치밀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윤석열 검사는 돌파는 잘하지만 막무가내로 밀고 가는 경향이 있다. 스타일이 완전 다르다는 거군요. 스타일이 다르죠. 그래서 조은석 특검은 수사 착수 시점부터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특검이고 수사 대상자다. 일반적인 대상자랑 다를 바 없다. 똑같다. 법 앞에 평등. 뭐 그런 용어를 인용하기도 했었죠. 네. 윤 전 대통령은요? 윤 전 대통령은 뭐 사실은 예상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석방되고 자신을 부르려면 한두 달 걸릴 테니까 그러면은 좀 버티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을 때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워낙 급하게 치고 들어오니까 당황했겠죠. 아하.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형국. 바둑에서요 선수를 뺏기면은 계속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대마가 잡혀 있는 겁니다. 하하. 이런 형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 이야기를 좀 가봐야 될 텐데 그럼 양측의 전략 지금 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도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 특검의 전략이 좀 먹히고 있다는 건 명백한 것 같고요. 예.
특검이 워낙 빠르게 치고 나가니까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는 대응하느라고 급급하지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가지를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조사를 거부하면은 이제 거부하는 걸로 뭔가 좀 국면 전환을 노려봤는데 조사 거부하니까 바로 또 구속 기소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뭐 말리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윤석열 피고인의 지금 경우에는 버티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들 보는데 검찰 고위직 출신들도 윤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버티기 말고는 없지 않겠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내지 무기밖에 없는데 그렇죠.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최근에 그 구치소에서 입는 옷 예. 수의를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변호인 쪽에서 먼저 제기를 했던 건데요. 예. 특검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소환하려고 하니까 당초 조사를 위한 소환이 목적이 아니라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내서 망신 주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었겠냐. 이런 걸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의 논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특검 수사 받을 때 수의를 입는 거는 요거는 의무인가요? 의무 착용인가요? 누가 꼭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던가요? 아니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봤죠. 예. 그 주장은 법령을 잘 모르거나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치로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겁니다. 1999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정의 핵심은 미결 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한다거나 예, 예.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변호사나 혹은 윤 전 대통령이나 다 법 전문가니까 네. 이걸 알고 있었을 텐데 예. 굳이 수의 얘기를 꺼내가지고 수의를 입게 해서 망신 주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걸 이제 좀 변호사들 중에 좀 오래된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몰랐을 수도? 예, 진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 사복, 양복을 입더라도 지금 그 사진을 혹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 지금은 뭐 저 사복 차림이지만은 그 법정에 나갈 때 예. 수갑을 차고 포성 대신에 요즘은 벨트로 하거든요. 옛날에는 포성 줄로 묶었는데 요즘 벨트를 개발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자신이 그 지검장으로 근무했던 네.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중앙 그 지검 예. 구치감으로 그 이동을 시켜요. 예, 예. 여기서 대기하다가 서울고검 조사실로 가게 되는데 이게 서울지검 통로를 이용해서 지검과 고검 간 다리를 건너가게 되거든요. 구름다리 건너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일반 그 서울지검에 있는 직원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보네요. 그러니까 혹시 그걸 의식한 게 아닌가. 수위는 아니더라도 수갑 차고 벨트를 하고 있는 이 묶인 모습. 그러니까 사복을 입더라도 묶이긴 묶이는군요. 그렇죠. 예. 그 모습조차도 공개되는 게 본인의 자존심을 해치는 뭐 그런 거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그 법조인들 해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지금 4명이 지금 윤석열 지금 피고인을 제외하고 4명이 있는데 네. 아까 그 사진 잠시 보시면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수의를 입었죠. 입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은 양복, 뭐 사복을 입었잖아요. 네. 이런 경우고 그리고 2018년에 규정이 바뀌면서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런 포성도 수갑도 안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올해로 우리나라 65세가 되긴 하지만 생일이 12월이니까 아직은 만 64세여서 그렇군요.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 오셨네요 오늘 권영철 대기자. 네. 아무튼 이런 수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하나 좀 사례들을 들어드린 건데 네. 이제 앞으로 특검의 이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기소는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외환죄 수사는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제 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은 어제 뉴스에서 충분히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특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 작전 사령관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긴급히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PC 압수수색하는데 PC에서 유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병 확보가 좀 빠르게 있어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변호인 특검이. 쪽에서 네. 요청을 했던 걸로 저는 알려졌고요. 네. 그러면 통상 영장이 기각되면은 변호인 쪽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고 비판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변호인 쪽이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됐다는 점. 그리고 네. 영장 기각 사유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에는 별 지장, 외환죄 수사는 지장 없이 굴러갈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예. 우리가 북한과 대치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무인기가 날라오기도 했고요. 무인기를 보내는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보도를 하거나 너무 자세하게 군사 기밀까지 보도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예. 그 점은 좀 우리 언론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재판 문제는 이미 이제 내란죄는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형사 25부 지기현 재판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제 기소한 거는 지금 형사 35부에 배당이 됐거든요. 통상적이면은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게 맞는데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좀 꽤 높은 편 아닙니까? 그래서 병합을 할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식으로 출석을 해서 다르게 좀 조사를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 방향은? 일단 특검이 좀 다르잖아요. 내란 특검이고 여기는 김건희 특검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내란 특검이 하는 걸 봤잖아요. 소환 통보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영장 청구하는 걸 봤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일단 내놨어요. 그런데 그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김건희 수사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게 전직 특수통 출신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검의 혐의 대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16가지인가 17가지인가요? 굉장히 많은데 구속이 될지는 모르겠다. 이건 무슨 이야기죠? 그게 이제 수사를 보는 사람들 시각인데 가령 공천 지금 개입 관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하고 명태균 씨 통화를 했어요. 근데 민간인과 민간인이 통하잖아요. 그러네요. 공천 개입의 핵심은 윤석열 당신은 당선자 신분이었지만은 요것뿐만 아니고 지방선거에서도 나오겠지만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박한수 의원하고요, 이준석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보시면 다 할라 하는데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저기서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라는 얘기를 안 하고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그래. 이게 2022년 5월 9일 통화예요. 근데 요것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요게 지금 그러니까 취임 전날인 거잖아요. 취임 전날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윤 당선자가 내가 통화해볼게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난 말로 하고 통화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내가 그냥 명태균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공관위원장은 통화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윤상현 핸드폰도 바꿨고 지금 윤상현은 통화한 적 없다고 버티고 그리고 공관위원장이 전달받았으면 공관위원들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입증되지 않으면은 요것만 가지고 유죄가 될 거다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공천 개입은 나쁜 거고 심각한 범죄지만은 가능하겠느냐. 이런 식의 수사. 김건희 씨를 구속하려면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남동 공간 공사 문제를 수사해야 된다. 가장 약하고 확실한 부분은 거길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나머지들은 청탁금지법으로 구속하기는 또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들 하니까 김건희 특검 쪽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대목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이 편지를 썼어요. 나 하나면 족하다. 이런 편지. 이건 어떤 의도로 보세요? 일각에서는 나 하나만 됐지 김건희 씨는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자신을 둘러싼 지지층의 결집
그리고 지금 전한길 씨 입당했잖아요. 예. 이것과 맥이 다 있는 게 아닌가. 전한길 씨 입당과 예. 어떡해요? 그리고 모스탄과의 뭐 접견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예. 미국의 부정선거론자, 한국의 부정선거론자를 같이 묶어서 뭔가를 도모하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지층 결집 호소용 편지가 아니겠는가요? 아직도 뭐 반성하거나 대국민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런 걸 누리는 게 아닌가.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나온 모스탄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리버티 대학의 모스탄 교수가 방한을 했었는데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예. 모스탄이 누구야? 이름을 들어보면 뭐 좀 저 무슬림 쪽이야? 네, 아니고요. 예. 한국 사람인 거죠? 1974년 한국 서울 출신. 예, 예. 74년 서울 홍제동에서 태어났고요. 예. 5살 때 미국 이민을 간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단씨예요. 단현명. 단현명. 예, 그래서 단현명. 모스탄 이렇게 된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학사를 땄고요. 로스쿨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학위를 땄고요. 지금 리버티 대학 로스쿨 교수인데 리버티 대학은 기독교계의 좀 상당한 보수 성향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예. 트럼프 1기 때에 2019년에서 21년 사이 국제 형사사법 대사를 지냈는데 이 대사가 우리가 엠버서더라고 하는 나라에 파견되는 대사가 아니고 예. 근데 특사로 잠시 일을 보는 뭐 일이 있을 때 아하. 그런 역할, 뭐 북한 인권법 뭐 관련 특사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거고 한국 대사 주한 뭐 주미 대사로 올 거라는 설이 있는데 네. 미국 정부에서는 전혀 미국 현지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요. 오히려 부정선거 이런 얘기, 그 주재국의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미 국무장관이 발언하지 말도록 제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왜 한국에 와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다니는 것인가? 뭐 배후에 누가 있는 건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모스탄의 배후에는 애니첸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애니첸? 애니첸은 한국 이름으로 김명혜인데요. 이 사람이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라 애니첸도 한국 사람, 한국 이름이 출신이에요. 김명혜 씨라고 합니다. 예. 어. 초국적 핵개발 기업의 최고의 임원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지금 극우 진영의 특사 모스탄의 배우로 지목되고 있고 극우의 대모다. 고던창이 극우의 대부고 애니첸이 극우의 대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한국의 극우 네트워크를 배후에서 이끄는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애니첸. 되고 있고요. 미국의 탐사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그 탐사 보도 내용에 애니첸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활동은 결국 원자력 기술 수출과 국제 안보 프레임을 활용한 민간 이권 확보 전략과 연결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모스탄은 배후에 애니첸이 있고 애니첸의 뭐 연결돼 있는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뒤에는 국방 안보 사업 뭐 이런 쪽이 있는 게 아니냐 보는 거예요. 그 탐사 보도에 이런 제목이 있다 그래요. 한국 전쟁을 지속하려 싸우는 무명의 과도 정치인 애니첸. 부제는 돈이 전쟁을 조장하는 한반도를 따라다 보면은 모든 길은 호늘론으로 통한다. 이게 아마 그 업체, 기업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요. 너무 짧은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요 관련된 얘기는 미국 뉴욕의 변호사로 있는 박동규 변호사로부터 제가 이제 들었던 취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만 또 따로 떼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좀 예, 애니첸과 연구를 모스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